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2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25강은 교재 제3편 제6장 정책평가론이 주요 내용입니다.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책 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정책평가. 네, 정책평가의 개념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가, 진행 여부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면요, 이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효과죠. 거기에는 아웃풋, 아웃컴, 그 다음에 임팩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정책 효과들을 예정대로 거두었는가, 즉 계획한 대로의 정책 효과를 거두었는가, 효과 성취 여부,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판단하는 과정, 이것이 정책 평가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분석적 과정이면서도 이 효과 성취 여부를 판단하는 어떤 그 질적인 가치 판단적인 요소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질적인 요소도 상당히 포함된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평가의 개념과 함께 정책평가의 특징을 살펴볼 때 우리가 가장 중점을 해야 될 것은 이 정책 분석에 비해서 이 정책평가라는 것은 보통 회고적 관점, 즉 우리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결과를 놓고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이런 관점이고요. 정책 분석은 어떤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 그 대안이 가져올 미래의 결과치들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미래 전망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나 둘 다 어떤 대안들이 초래할 성과라든가 효과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둘 다 체제 분석적인 그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정책평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감사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감사원이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감사는 기존에 이제 합법성 위주의 감사가 중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하는 정책 평가하고 감사는 좀 다른 차원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감사원도 이제 보통 이제 성과 감사라 그래가지고요. 감사 제도로 해가지고 단순히 어떤 정부 시책들의 합법성 여부 이런 것을 분석하는 데 멈추지 않고 성과가 이루어났는가라는 것을 진단하는 그런 감사를 상당히 진행한다라는 점에서 정책평가하고 감사하고 많이 이렇게 상관관계를 맺고 접근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책평가는 이제 감사원이 아니라 국무총리실과 그다음에 각 중앙행정기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정책평가위원회 등을 기구로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관적인 측면에서도 달라요. 그러나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평가를 하는 논리와 수준에 관해서 이제 피셔라는 학자가 4가지 차원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술적 분석의 평가라는 것은
정책 프로그램이 당초 목표로 했던 것을 적절하게 달성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 프로그램이, 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 요소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가 하는 어떤 분석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실험 연구 또는 비용 편입 분석, 이런 기법들이 정책 평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락적 분석은 정책 대안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목표와 충분한 관련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참가자들 또는 정책 대상 집단들과 어떤 인터뷰라든가 그다음에 대면 사례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맥락적 평가를 진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담론입니다. 시스템 담론은 이 정책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적절한 것이냐라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담론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거시적인 비용 편입 분석이라든가 체제 역학 이런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념적 담론인데요. 이것은 어떤 정책이 어떤 사회적 질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념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는 상태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라는 어떤 거시적 차원에서의 분석이면서 근본적으로 이건 가치 판단과 관련된 가치 평가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같이 정책 평가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고요. 그러면 정책 평가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들로 이렇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평가는 우선 크게 총괄적 평가하고 형성적 평가로 나눌 수 있어요. 총괄 평가라는 것은 정책이 다 집행이 단 후에 정책이 제대로 의도한 효과를 효과를 달성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거고요. 형성적 평가는 정책 집행이 진행되는 도중에 내리는 평가입니다.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의 절차와 방법론을 사용해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을 형성적 평가라고 합니다. 자, 세부적으로 대표적인 정책 평가의 기법들을 몇 가지 살펴보시면요, 착수 직전 분석이 있습니다. 이 착수 직전 분석은 말 그대로 정책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전에요. 착수하기 전이죠. 착수하기 직전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적절한지, 조건은 맞는 건지, 운영은 정말 실현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재정적 지원은 가능한 건지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사전에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돼? 안 돼? 하는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뭔지를 쭉 판단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의 수정 여부를 이렇게 분석해내는 이런 평가가 착수 직전 분석입니다. 착수 직전 분석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책 평가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집행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착수진적 분석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집행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착수진
직접 분석은 이제 정책 평가의 가장 시발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평가성 사정입니다. 평가성 사정은 이제 이 실질적인 어떤 정책 평가에 앞서 가지고 이루어지는 이제 정책 평가인데요. 얼마나 이 평가가 제대로 된 틀로 만들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 평가의 틀을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책 평가 자체에 대한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 평가라는 것 자체는 어쩌면 정책의 어떤 그 진행 정도라든가 그 다음에 효과성에 대한 시험지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시험지가 제대로 구성된 건지, 그러니까 타당성과 신뢰도를 갖추고 있는 정책 평가의 틀인지 자체를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통해 가지고 분석하는 점에서 일종의 어떤 그 예비 평가이면서 평가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또 이제 프로그램 모니터링입니다. 이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흔히 이제 우리가 과정 평가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그 정책 이 프로그램 과정에는 여러 가지 그 자원들이 투입이 되고요. 또 프로그램들은 하나의 세부의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활동 액티비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들이 사전에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 이 활동들에 대한 기준값들을 설정해요. 그래서 그 기준값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노년층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요. 그런 복지 서비스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진행될 때 그 활동들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활동을 통해서 노년들에게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전달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수치화시켜 가지고 그 값들을 판정을 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행 과정에 대한 뭐 감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의 위탁 사업인 경우에요. 민간 부분이라든가 지자체에 대해서 위탁 사업을 할 때 그 각각 프로그램들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 모니터 요원들을 뽑습니다. 이 모니터 요원들이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의 계획표들을 쭉 가지고 다녀요. 이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몇 월 며칠에는 무슨 행위를 하고 무슨 이런 이거 일정별 표대로 무슨 쭉 이렇게 활동들이 다 나와 있고요. 이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 성과에 대한 기대값들이죠. 이런 것을 기준값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수량화해 가지고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활동을 통해서 몇 명의 노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이 교육을 받은 노인들을 어떤 다음 단계에 어떤 활동을 하게 만들어낸다 라는 식으로 쭉 이런 그 표들을 작성을 해가지고요. 그에 따라서 진행 과정에서 그 이런 그 집행자들이 그런 활동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또 그 활동을 통해서 기준값들을 정확히 달성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킹합니다. 그래서 민간 모니터 요원들이 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니터 요원들의 이런 그 수집된 성과 체크표들을 다 이제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그 총괄 기관에서 감독부서에서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다 하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이 평가 종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 종합. 이 평가 종합은 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이제 수행해서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번의 기존의 평가들을 많이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사 정책이라든가 본 정책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의 평가들을 종합해 가지고 그 평가들의 내용들을 취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책평가의 기법으로서 이 평가 종합이라는 것이 이 평가들이 얼마나 유용한가, 이용 가능한가의 가능성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분석 기법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와 달리 이제 메타 평가라는 분석 기법이 있는데요. 메타 평가는 평가가 이루어진 그 결과들에 대해서 제3자가 그 평가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평가와 평가들 사이에 사용한 기준이라든가 분석 기법들, 이런 것들을 쭉 비교 분석하는 그런 평가의 비교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평가는 어떤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평가이면서 특정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평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메타 평가를 통해서 그 종합적인 어떤 그 평가의 틀, 기법들에 대해서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하고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상당히 이런 그 메타 평가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평가의 기법들을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에 1961년도에 이제 지금같이 심사 분석 제도라는 것을 국무총리실 기획조정실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면서 이 정책평가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심사분석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제 각종 정책이나 시책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매년 연간 단위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하나의 진행 단계에 대한 분석 평가다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요.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기획원으로 이제 이런 심사 분석 기능이 이관되었다가 다시 최근에는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정책 평가를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도에 제정된 정부 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정책평가의 틀이 마련됐고요. 이후에 2006년에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을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 정책평가의 근간이 되는 있는 법률이고요. 이 법률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 업무 평가는 성과관리제도와 연계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은 그게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을 총괄해 가지고 평가 대상 기관으로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기관에서 전 정부 차원의 정책 평가를 독점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각 부처별
자치단체별로 자체적인 정보 업무 평가를 중점적으로 운영한다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보 업무 평가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라는 점에서는 그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체 평가를 중점으로 하면서도 국무총리실에 의한 정보 업무 평가의 통합을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들은 그 매년도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자체 평가와 그다음에 성과관리 계획을 연동해서 운영한다라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 평가 기법을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현재 그 중앙정책평가기구는 이제 국무총리실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입니다. 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이제 국무총리 산하의 그 위원회고요. 국무총리실과 정보업무평가위원회가 우리나라 중앙정책평가기구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앙부처 내 그 정책평가기구로서 각 부처에 보면은 그 기획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를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도 다 기획관리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자치단체별로도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또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돼서 이 합동평가를 실시하는데요. 이 합동평가는 이제 국가유임 사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우리나라 정보업무평가는 국무총리실, 정보업무평가위원회, 그다음에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이제 그 상호 어떤 그 연계 체제를 이루어서 평가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국무총리실의 정보업무평가는 특히 그 시책 사업, 역점 시책 사업이라고 하는 국책 과제들을 일정 수 이렇게 선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국무총리실의 정부 국책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조해서 지금 그 원래는 이제 정부 업무 보고 때 이제 국무총리실이 대부분 서면 보고로 대체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그 지금 국무총리실이 직접 보고하면서 제일 먼저 그 정보 업무 보고를 시작한다라는 점에서 지금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업무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보조금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민간 부분 등에 대해서 어떤 그 시책 사업들의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어떤 자금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어떤 무상 지원 자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인 어떤 그 관리 평가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의 운영 평가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조 사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평가하고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그 필요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것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기획재정부와 이제 그 각 중앙관서가 서로
어떤 그 기획과 재원이라는 그런 틀에 의해서 연계돼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각 중앙관서가 이 보조금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그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책평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